무토는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나? 무토가 가지고 있는 성정은 무엇이 있는가? 일단 무토는 어때요? 튼튼하죠. 그래서 견고하다. 그래서 무게 있는 큰 산, 이런 물상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토는 견고하고 무게가 있는 큰 산이다. 그래서 상야의 땅으로 심고 거두는 특성으로, 그다음에 초목이 무성함을 의미하는 것이 무토다 그랬어요. 쉼없이 자란 후에 풍성함과 여유로움을 의미한다. 그래서 무토는 마음이 넓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춘하에 봄, 여름에 출생하고 지기가 윤습하면 만물에 생장하는데 최고의 일주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저열하면 뜨겁고 토기가 좋아하면, 그러니까는 건조하면, 그런 얘기죠. 만물의 생장이 시들어서 어렵게 되는 것이 무토다. 그러니까는 무토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윤습해야 된다. 그렇죠. 기름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가을이나 겨울에 생하고 습하면 만물이 부패가 되지만, 천간에 화기가 있으면 균형이다. 그래서 습한 것을 어떻게 해준다? 말려주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귀한 명이다, 이런 얘기죠. 비서나 참모를 촬영할 때는 무토일조, 무토를 사주에 무토가 있는 비서나 참모를 채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인체로서는 무토는 위장이나 또는 근육 또는 입 또는 옆구리, 허리, 비장, 피부, 췌장,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 무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토가 상징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무토가 상징하는 건 하늘에는 노을, 병화가 있고 땅에는 태산, 무토가 있다. 그래서 언덕, 그다음에 강토이다, 이런 얘기죠. 제방이나 성과 또는 과묵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수용과 축적이, 그다음에 고집이 강한 것도 무토의 특징이죠. 강인함과 투정의 신이고 산에 질 좋은 양토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 무토다, 이런 얘기죠. 또한 이 무토는 토일주는 어때요? 토일주는 일단 신용이 생명이죠. 토일주는 신용이 좋다라는 거죠. 특히 무토일주는 신앙이 독실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비만 체질이 많다. 그 다음에 묵은 소리 잘한다. 지나간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후덕하고 털털한 것도 무토의 성정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이 반대되더라도 그 반대 의견을 잘 수용하고, 그 다음에 따르는데 인색함이 없다. 그러니까 남의 의견도 잘 따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같이 동화하는 동화력이 있고 중화된 중심의 성정으로 중재 역할을 잘하는 것이 무토다, 이런 얘기예요. 성실하고 신용을 중시하고 중용의 미덕을 지키는 것이 무토다, 이런 얘기죠. 높은 산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듯이 관찰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사물을 파악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토다, 이런 얘기예요. 뛰어난 안목과 그다음에 사물에 대한 관찰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가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무토는 안목과 관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조직에 있어서, 회사나 이런 어떤 조직에 있어서 충성심과 책임감이 강한 것이 무토일주의 큰 성장이다, 큰 좋은 점이다,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신의가 좋다고 그랬어요. 신의를 버리지 않고 또 의지가 강하고 또 굳센 것이 무토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죠. 신앙심이 돈독한 것도 무토일주죠. 포용력으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사는 것이 무토도 역시 무토다, 이런 얘기죠. 세월은 바뀌어도 산은 어떻게 있어요? 가만히 있죠. 그래서 고정되어 있어서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묵은 소리를 잘한다. 그러니까 애가 어른 소리를 하듯 이런 무토의 성정을 가지고 있다. 묵은 소리를 잘한다. 애가 어른 소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애가 어른 소리를 한다. 그래서 무토는 또한 남을 공경할 줄 알고 인사성과 예의가 바른 것도 무토의 하나의 성정이다, 이런 얘기죠. 목에 극이 심하면, 관에 극이 심하면 흙을 다 어떻게 합니까? 나무가 많으면 흙을 다 파헤쳐 버리죠. 그래서 간교한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것이 무토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수가 왕하면 돈 걱정하거나 그 다음에 생활 걱정에 마음이 답답한 일주가 무토 일주다. 그래서 적막한 환경이 되는 거죠. 토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흙이 다 진흙탕이 되죠. 꼴탕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적막한 환경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 무토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태산처럼 일단 튼튼하다. 그리고 변함없다. 생각이 깊다 하는 것이 무토의 장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언행이 일치한다. 언행이 일치하는 것도 무토의 장점이죠. 온화하고 중후하고 성격이 원만한 것이 무토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성실하고 도량도 넓고 담대하고 반대 의견도 잘 수용하는 것 또한 무토의 장점이다. 그래서 무토는 일단 인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마음이 강한 것이 무토 일주다 이런 얘기죠. 중화된 성격이기 때문에 중재 역할을 잘하고 신용을 중요시하는 것이 무토의 큰 장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높은 산으로 관찰 능력이 뛰어나서 사람을 파악하는 데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 역시 무토죠. 높은 안목과 관찰 능력을 조직에 잘 활용하기 때문에 조직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무토 일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충성심도 강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신의를 버리지 않고 의지가 강한 것 또한 무토 일주이다 이런 얘기죠. 신앙심 또한 돈독하고 포용력도 있는 것이 무토 일주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세월이 바뀌어도 산을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죠. 지리산이 어디 갑니까? 그렇죠? 누가 떨어서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죠. 그래서 세월이 바뀌어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지난 이야기를 잘한다 이런 걸 우리는 묵은 소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토의 단점은 뭐가 있느냐? 일단 토가 중화를 이루면 포용력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그렇지만 만약에 토가 중화를 이루면 어떻게 되느냐? 토가 중화를 이루면 너무나 과목이 지나쳐서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어때요? 너무 답답하죠. 그렇죠? 그래서 답답하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 무토의 단점이다. 중화가 깨졌을 때 무뚝뚝하고 또 무표정한 인상으로 인간미가 떨어지는 것 또한 중화를 잃게 되면 무토의 단점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인정 없고 소신이 없는 모습도 무토가 중화를 잃었을 때 나타나는 성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대범한 성정이긴 하지만 태가하면 너무 많으면 편협돼서 자신을 너무 믿게 된다 하는 것도 무토의 단점이다. 일단 무토는 듬직한 산이죠. 그래서 고집이 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황소고집, 아집, 독성 이런 걸로 인해서 상대의 말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사리 판단이 현명하지 못해서 의견 충돌이 잦은 것도 무토의 단점이다. 그래서 무토가 불긋되면 신의가 없고 인색해서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무토의 단점이다 이런 얘기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부실하게 잘 놀래는 것도 무토의 단점이기도 하죠. 강한 고정관념과 그다음에 과거에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무토의 단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또한 무토의 단점을 보게 되면 생각은 많고 행동은 느리고 지체함이 많은 것도 무토의 단점의 하나에 해당하죠. 기회를 잘 놓치고 작은 일을 무심하게 그냥 지나치기 때문에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기회를 잘 놓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무토가 만약에 흉신인 경우에는 포용력이 없고 깡패 같은 기질을 보이는 것도 무토의 단점이다. 그래서 무토는 과묵하고 좀 조용하고 성질이 느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유부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유부단해서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의 줏대없다는 평가를 듣기도 하는 것이 무토의 단점이다. 그래서 무토는 어떤 것에 조심해야 되는가? 무토의 건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무토가 신약하면 즉 수 또는 목, 수는 뭐예요? 재죠. 토에 대해서는 수이죠. 토국수 아니까 그렇죠. 물이 너무 많으면은 흙이 어떻게 돼요? 질퍽해지죠. 또 목이 너무 많으면
토의 기운을 다 어떻게 해요? 극하게 되죠. 그렇죠? 목국토니까. 그래서 수목이 왕하게 되면 소화기 계통이 약하다. 소화기 계통이 약하다. 여자는 겨울에 태어나면, 봄철에 태어나면 자궁이 냉한 것이 무토의 건강에 조심해야 되는 경우다, 이런 얘기죠. 무토는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좋은가? 부동산 중개업이나 또는 토건업 또는 군인, 살림업, 영농 또는 운동선수나 학업은 문과가 좋고 여관업이나 골동품, 도자기, 관광산 60갑자 일주론에서 지금 이번에는 무술일주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술일주는 60갑자 중에서 35번째, 35번째에 해당한다. 35번째에 해당하는 일주가 무술 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일단 일지 개강이고 천에 그 다음에 천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업기술에 능하고 그 다음에 화계와 그 다음에 수레는 천문이죠. 그리고 천문이고 그 다음에 천라지망에 해당한다. 그래서 무토나 술토나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관여지동이라고 하죠. 관여지동. 그래서 이 술은 뭐의 고예요? 술은 화의 고죠. 그래서 속에다 불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화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괴강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술일주다. 이런 얘기예요. 태산준영의 험준한 산이다. 그래서 생각하는 차원이 굉장히 높은 것이 무술일주죠. 무술일주. 그래서 무토가 지지에 술을 깔았을 경우에는 어떤 12운성에 해당하는가? 그래서 지지에 술토를 깔 수 있는 천간은 5가지. 갑술, 병술, 무술, 그다음에 경술, 임술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갑목이 술토를 깔았을 경우에는 양지에 해당하고 병화나 무토가 술토를 깔았을 경우에는 묘지에 해당한다. 그래서 묘지 화계죠. 그다음에 경금이 술토를 깔았을 경우에는 쇠지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임수가 술토를 깔았을 경우에는 관대지에 해당하는 것이 이 12운성의 포대법이죠. 그러면은 이 술 속에는 장간이 뭐가 들어있느냐? 신정무가 들어있죠. 우리가 외울 때 술은 신정 때 무척 마신다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죠. 그래서 무토가 신금을 봤을 경우는 토생금 하죠. 내가 생하는 자 식신상관인데 음양이 다를 경우에는 상관이고 그 다음에 화생토 하죠. 그래서 나를 생하는 자 인수인데 음양이 같으면 편인, 음양이 다르면 정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화는 무토의 정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토 같은 오행일 경우에는 비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술은 지지의 상관과 정인과 비견을 깔고 있다. 이렇게 반복적인 수업을 하는 것이 학습 능률을 올리는 데는 가장 좋은 학습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술은 뭐를 얘기하느냐면 동물로서는 개를 얘기하는 거죠. 개. 그래서 뭐 주인을 찾아다니는 개, 그렇죠. 뭐 주인이 힘들 때 주인을 구하는 개, 뭐 물에 빠진 주인을 구하는 개.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는 의견이라고 기억을 많이 하죠. 그리고 사람과 가장 같이 가깝게 지내는 동물이기도 하죠. 제가 아는 사람들도 집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죠. 반려견이라고 해서 자기가 키우는 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일단 개는 집을 잘 지킨다. 집 잘 지킨다. 그 다음에 인간에게 충성과 의리를 갖춘 우호적이고 희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개의 특성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술일주들은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그래서 간지가 양토다. 간지가 양토로 일단 고집이 세고 그다음에 독선적이긴 하다. 그렇지만 만인의 신망을 두텁게 얻는 일주가 무술일주다. 그래서 무술일주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어떤 직업에 인연이 많은가? 그래서 직장생활이 가장 좋다. 의사나 정치인 또는 교육, 예능 또는 종교인으로 또 전기나 그다음에 장군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건축 등의 인연이 많은 일주가 무술일주다. 그래서 무술일성은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나? 일단 무술은 지혜가 비상하다. 그래서 재주도 많다.
고집도 대단하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능력을 그렇지만 자기 능력을 발휘할 기회는 좀 작다. 그래서 재가 비상하고 재주도 많고 고집도 대단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적은 것이 무술일주다. 일단 무술일주는 부모 형제들이 좀 없고 있어도 자립해서 혼자 사는 팔자가 무술일주다. 그래서 개띠들은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술생들이 좀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개띠. 그 다음에 자기 고집을 죽이고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사는 것이 좋겠다. 큰 사고나 또는 대수술로 몸에 큰 흉이 있을까 염려되기도 하는 것이 무술일주다. 그래서 형제간에 죽는 경우도 있다. 간혹. 근면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과 마음의 시비가 분명한 일주가 무술일주다 이런 얘기죠. 일단 괴강살이 있다고 했죠. 괴강살이 있어서 강력하죠. 그래서 임무에 추진력이 있는 것도 무술일주의 큰 장점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괴강이 있으면 명예욕도 크고 권세지향형으로 내심 속에 화를 그러니까 노기를 품어서 증오심이 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술 중에 인수를 만약에 용하게 되면 용신으로 쓰게 되면 천문이고 상관을 용하게 되면 천라가 된다. 그래서 보통 무술일주는 천라 진화 그 다음에 천문성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한 무술일주는 자기도 모르게 오만불선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괴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만불손한 행동이 나와서 모든 일을 극대극 싸우려고 하는 그 다음에 투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무술일주다. 지장간에 신금, 상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장간에 상관을 깔고 있으면은 일지 장간에 상관을 깔고 있으면 그런 투쟁, 그런 힘이 강하죠. 그다음에 성격이 아리송하다. 그래서 순할 때는 순하지만 화가 나면 무섭다. 뭐의 성질? 괴강의 성질이 그렇다. 이런 얘기죠. 무술은 또한 천문으로 두뇌 총명하고 영감이 뛰어나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잘 탐지하고 그런 만큼 간섭을 잘하죠. 근데 상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사는 쉽게 표시하지 않고 음울한 그런 경우가 있는 것도 무술일주다. 이런 얘기죠. 인덕이 일단 약하다. 그래서 좋은 일하고 배신당하는 수도 있다. 그래서 산 넘어 산이다. 성간도 산, 지지도 산이기 때문에 산 넘어 산이다.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장애가 많이 있어. 그래서 욕심은 많이 부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현침살 여기서 보면 이 술자가 이런 글자가 되죠. 술자는 술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창에서 이거를 창과자, 과자죠. 이 과자. 그래서 창을 나타내는 창과자는 이렇게 씁니다. 창과, 그러니까 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숨기고 있죠. 창을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창을 숨기고 있다. 그래서 속에 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치기 쉽고 또는 수술하기가 쉬운 일주가 무술일주다. 그래서 술을 지지에 깔고 있는 사람들은 창을 가지고 있는 거다. 창. 그래서 과자가 이렇게 이거는 창을 나타내는 창과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술일주들은 속에 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치기 쉽고 그 다음에 수술하기가 쉬운 일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지에 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수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술일주에 그 남자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고집과 재주가 뛰어나다고 그랬죠. 고집과 재주가 뛰어나다. 그래서 성격은 교육이나 또는 의학에 진출해서 일생 무난하게 살 수 있는 일주가 무술일주다 이런 얘기죠. 사업은 일단 불리하다 그래도 그래서 기술이 있으면 그쪽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무술일주의 남자다. 그 다음에 종교와 신앙에도 인연이 깊어서 목사가 되거나 또는 승려가 돼서 그렇게 사는 것이 건달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일단 밖에서 무토는 다 신용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밖에서는 신용이 있고 호인이지만 인덕이 약한 사람으로 남 좋은 일하고 배신당하기 쉽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집에서는 부인한테 매정하고 부인을 고생시키는 사람이 무술일주다. 다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연애, 월애, 시에 어떤 글자를 포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성격은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약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는 지금 일주의 성정만 보는 겁니다. 사주에 어떤 글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성격은 많이 또는 적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술일주는 재관의 방향을 잘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처궁이 불안하기도 한 것이 무술일주다. 그래서 여자는 어떤가? 여자는 일단 무술은 고집이 세다고 그랬죠. 고집이 세서 고집으로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그 수양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무술일주 여자는 좀 고달픈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남편 떡이 없다. 남편 떡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천상과부로 본인이 활동하고 남편 알기를 일단 우습게 알기 때문에 남편이 첩을 두게 되면 오히려 본인이 소실로 사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만약에 상격이 되면 성격이 되면 교육이나 예능 또는 약사로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무술일주의 여자이더라. 합격이 되면 격이 낮으면 물장사나 그다음에 행상을 하게 되고 낙태 수술을 많이 하면 자식이 없어서 자궁병이 생길 그럴 염려를 조심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관이 만약에 잘 짜여 있고 학예를 놓게 되면 대학 교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남편한테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 무술일주의 여자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업이로든 무엇이든 마찬가지다. 사업이든 무엇이든 마찬가지다. 일주가 조금 약하고 만약에 재관이 강하면 돈복을 받고 살 수 있다. 오히려 일주가 약하면 돈복을 받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주위에 어떤 글자를 포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운명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성정을 가진 것이 무슨 일주? 무술일주의 여자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무술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